네, 파트 1 강좌에 이어서 파트 2에도 역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바로 애니메이션 메뉴에 보게 되면 스켈레톤 메뉴 옆에 보면 바로 스킨 메뉴가 존재를 하죠. 그 스킨 메뉴 중에서 바로 스무스 바인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그 강좌를 통해서 제가 그 기본적인 그 스무스 바인드 과정을 몇 번은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를 한 오브젝트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그 간단하게 시연을 좀 해보자면은 지금 이렇게 사람의 왼쪽 팔 부분으로 이렇게 쭉 펴 있는 그런 상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바로 조인트 툴을 이용해서 조인트를 간단하게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 실험을 하는 거니까 뭐 손가락 관절까지 일일이 만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그 개념적인 사항들을 이제 체크하는 게 목표이니까 쉽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조인트와 그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려는 그 대상 오브젝트 간에 변형 관계가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바로 스캐닝이라고 불리는 관계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스킨 관계를 보통 바로 마야에서는 이 스무스 바인드라고 불리는 이 기능을 통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스무스 바인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옵션을 일단 그 리셋 세팅을 해서 디폴트 상태로 백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이 오브젝트와 바로 조인트 간의 바인드 스킨 스무스 바인드를 이제 적용을 해주기 위해서 스무스 바인드가 이제 그 적용이 되어야 할 대상 오브젝트와 그 다음에 조인트 순으로 그 순서로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스무스 바인드가 가지고 있는 이 옵션에서 맥스 인플루언스만 2 정도만 지정을 해놓고 제가 바인드 스킨을 적용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 그 조인트의 어떤 그 움직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대상 오브젝트에 이런 식으로 그 변형이 발생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스무스 바인드는 해당 조인트와 그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조인트가 가지고 있는 그 조인트 4번이 가지고 있는 위치 있죠? 그 위치에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조인트가 시작되는 이 부분까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인트와 그 주변에 놓여 있는 바로 이 오브젝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바로 벌티스 포인트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 벌티스 포인트하고 바로 스킨이라고 불리는 디포메이션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그 관계를 이제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오브젝트를 이제 선택을 하고 윈도우 하이퍼그래프 커넥션을 이제 실행을 해보게 되면 바로 스킨 클러스터라고 불리는 노드가 보이죠? 스킨 클러스터, 스킨 클러스터, 스킨 클러스터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지금 그 스킨 클러스터 노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킨 클러스 노드가 바로 실제로 이제 그 해당 조인트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의 그 벌티스 포인트 그것이 이제 폴리곤이 됐던 넙스 오브젝트가 되었던 간에 그 포인터하고 바로 스캐닝 디포메이션 관계를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스킨 클러스 노드를 이제 함부로 삭제를 하게 되면은 그 효과를 이제 볼 수 없게 되겠죠. 제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딜리트를 해버리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조인트는 이제 그 변형되는 그 상태에 놓여 있지만은 오브젝트는 다시 원래 위치대로 스캐닝이 되기 이전 상태로 빼기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Z키를 눌러서 언두. 네.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 그 조인트와 오브젝트 간의 그 스캐닝 계산을 해주는 그 역할로 바로 스캔 클러스터 노드가 존재를 한다는 걸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네. 그리고 아까 보면 이제 제가 스캔을 적용을 했을 때 사용을 했던 몇 가지 옵션들이 지금 보게 되면 여기서도 그 옵션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스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오브젝트의 변형을 일으키기 위해서 조인트를 회전을 시켜서 포즈를 잡는다든가 어떤 애니메이션적인 동작을 구현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다시 Assume Preferred Angle. 가장 이제 그 기본적인 개념이 이런데,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좀 더 그 기초적인 개념부터 먼저 조금 살펴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무스 바인드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에서 여기는 이제 그 옵션을 제가 다 설명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실제로 제 작업을 할 때 의미가 있는 속성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부터 일단 먼저 이제 간단하게 기초적인 개념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학습의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사용하지 않고 아주 단순한 오브젝트부터 개념적인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스캐닝 되어 있는 상태를 이제 그 풀어 헤치기 위해서 다시 디태치 스캔 기능을 사용해서 스캔 관계를 원래 상태로 이제 되돌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디태치 스캔. 조인트는 삭제를 하고 오브젝트는 숙여놓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스무스 바인드가 실제로 이제 그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아주 단순한 그 오브젝트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해보죠. 폴리곤 플레인 오브젝트를 이제 하나 그 만들어 놓고서 적당히 사이즈를 좀 늘려서 디비전도 좀 증가시켜 놓겠습니다. 드레드 바이 타입 히스토리, 그리고 로케이터를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케이터를 이제 그 이런 식으로 배치를 시켜 놓죠. 그리고 이 로케이터 이름을 그냥 루트 로케이터라고 지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케이터는 세컨드, 이 로케이터 이름은 서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스무스 바인드는 조인트하고 오브젝트 간의 그 스킨 뿐만 아니라 어떤 오브젝트와 트랜스폼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상끼리도 스무스 바인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준비를 해놓은 그 상태로 보게 되면 이제 로케이터만 지금 놓여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그 폴리곤 플랜이 이 로케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 이동이나 회전에 따라서 변형을 발생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역시 바로 스무스 바인드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폴리곤 플랜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로케이터를 하나만 선택을 한 다음에 리셋 세팅,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은 경고 메시지가 나오죠. 그 경고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걸 이제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최소한 조인트 하나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그 조인트가 아닌 로케이터만 지금 존재를 하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인트가 아닌 다른 어떤 이런 로케이터나
오브젝트를 스무스 바인드를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바인드 툴을 조인트 하이어리키나 또는 셀렉티드 조인트가 아닌 밑에 있는 오브젝트 하이어리키로 선택을 해줘야만 바로 어떤 오브젝트가 트랜스폼을 가지고 있는 대상하고 스무스 바인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오브젝트 하이어리키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맥스 인플루언스는 일단 이 정도로만 해놓고 어플라이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다시 이제 그 하이퍼그래프 커넥션을 실행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역시 바로 이제 스킨 클러스터 노드가 추가되어 있고, 지금 보게 되면은 로케이터와 폴리곤 플레인 사이에 바로 그 스킨 클러스터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케이터를 이제 그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오브젝트가 따라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오브젝트가 이렇게 뭐 찌그러지거나 휘어지거나 하는 그런 변형은 지금 발생되지 않지만은 분명히 그 스킨 클러스터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이 되거나 회전이 되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언두. 현재 지금 스킨 되어 있는 상태를 끊어버리겠습니다. 오브젝트와 로케이터를 선택하고 스킨, 디태치 스킨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제 그 스킨 클러스터가 삭제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이 로케이터를 계층 구조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하이퍼그래프 하이어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루트 로케이터 아래에 세컨드 로케이터를 이런 식으로 페어런트를 시키고, 세컨드 로케이터 아래에 서드 로케이터를 이런 식으로 페어런트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일드 페어런트 관계로 지금 구조가 만들어진 상태가 되죠. 이 상태를 그대로 바로 이 폴리곤 플랜 오브젝트하고 최상위에 존재하는 이제 그 루트 로케이터를 동시에 선택을 한 다음에 역시 스킨, 스무스 바인드, 바인드 2는 오브젝트 하이어키, 맥스 인플루언스는 2, 뭐 이 상태로 해서 어플라이. 그럼 이제 최상위 그 루트 로케이터를 이제 그 선택을 해서 회전을 시키게 되면 이제 전체 그에 따라서 회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컨드 로케이터를 선택해서 회전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그에 따라서 오브젝트의 변형이 발생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죠? 역시 이제 그 세 번째를 선택을 해서 회전을 시키면은 그에 따라서 역시 또 마찬가지로 이동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그에 따라서 뭐 지금 이렇게 변형이 발생되는 것이 이제 좀 뭐 이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지만은 어쨌거나 스킨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이 상태를 보게 되면은 조인트를 쓰지 않았다 했을 뿐이지, 실제로 이 로케이터를 조인트로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결론적으로 스무스 바인드가 적용되는 상태는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로케이터로 하나, 조인트로 하나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지금 그 로케이터를 이제 그 뭐 이동을 하거나 회전을 가해서 이런 식으로 형태를 약간 좀 다르게 만들어 놓은 상태를 원래 최초에 그 스키닝을 했을 당시에 가지고 있는 모양으로 되돌아가야 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로 스캔해 보게 되면 이제 그 Go to Bind Pose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제 실행하게 되면 바로 스캐닝을 했을 당시에 최초 상태로 빼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오브젝트와 로케이터를 선택하고 디태치 스킨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제 영향을 안 받고 있죠. 이번에는 이제 그 로케이터를 쓰지 않고 일반적인 오브젝트를 사용을 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로케이터는 그냥 숨겨놓겠습니다. 폴리곤 큐브 오브젝트를 이렇게 생성을 해서 뭐 적당히 위치를 배치를 해놓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2번 큐브는 1번의 페어런트, 3번은 2번의 페어런트 시킵니다. 같은 개념으로 이제
스무스 바인드가 적용될 대상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하이라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의 최상위 오브젝트만 선택을 한 다음에 스캔, 스무스 바인드, 네, 오브젝트 하이라키, 어플라이, 네, 이제 이 오브젝트를 제가 회전을 시키면 이제 그에 따라서 바로 역시 스무스 바인드 효과가 네,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최상위 이제 그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회전하게 되면 이제 전체가 네, 영향을 받게 되겠죠. 네, go to bind pose. 이렇게 오브젝트가 그 스무스 바인드가 한번 이제 적용이 되면은 그 스무스 바인드를 위해서 사용했던 뭐 로켓가 됐든 오브젝트가 됐든 조인트가 되었든 간에 그 대상하고 어떤 그 포인트들하고 또 어떤 식으로 그 스킨이 가지고 있는 그 강도가 설정이 되는지를 바로 네, 스무스 바인드가 적용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벌티스 모드로 이제 바꿔서 벌티스를 이제 다 선택을 한 다음에 네, 윈도우 제너럴 에디터 컴포넌트 에디터를 이제 열어서 그 탭 중에 보게 되면 이제 바로 스무스 스킨 있죠? 네, 보게 되면 바로 P큐브 1, P큐브 2, P큐브 3 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 각각의 이제 그 대상 오브젝트하고 해당 벌틱스 포인트들하고 어느 정도의 그 스킨의 강도, 그 세기가 결정되어 있는지 값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이만큼만 제 선택을 했을 때 이 선택되어 있는 그 포인트들을 봤을 때 보게 되면은 네, P큐브 1 오브젝트에 현재 지금 0.999, P큐브 2는 0.01.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상대적으로 여기는 이제 이 P큐브 1 오브젝트하고 이쪽에 있는 포인트들하고 더 강한 거리상 더 가깝기 때문에 더 강한 스킨 강도를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는 맨 끝에 있는 이제 포인트 있죠? 이 포인트 하나를 봤을 때 이 포인트는 지금 가장 가까이 놓여 있는 네, P큐브 3하고 P큐브 2하고는 지금 보게 되면 둘 다 0.5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그 P큐브 1은 아예 그 리스트 상에서 나타나지 않죠? 왜냐면은 아예 지금 제가 지금 그 스무스 바인드를 적용했을 때 옵션에 따르면은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 있는 1번 큐브 오브젝트는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스무스 바인드의 그 작용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네, 제가 있는 이 P큐브 3, 바로 이 오브젝트가 이제 P큐브 3가 되겠죠? 그 P큐브 3가 가지고 있는 강도를 제가 0으로 바꾸겠습니다. 값을 바꾸고 이제 그 P큐브 3가 가지고 있는 네,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보게 되면 이제 아까 제가 그 값을 이제 수정했던 그 벌티스 포인트는 P큐브 3의 이동에 따라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P큐브 3하고 이 포인트 간의 그 스킨의 강도, 네, 서로 바인드가 되어 있는, 묶여 있는 그 강도가 제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뭐 회전을 해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다른 네, 벌티스 포인트는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지만은 지금 아까 값을 제가 수정했던 이 포인트는 더 이상 P큐브 3의 움직임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무스 바인드 이 기능은 뭐 앞서 이제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험을 했던 뭐 그 디포머, 네, 널리니어 디포머에 있는 뭐 밴드라든가 뭐 사인이라든가 이런 디포머하고 마찬가지로 네, 특정한 이제 오브젝트 또 뭐 로케이터 또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조인트 이런 것들하고 바로 대상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벌티스 포인트하고의 그
디포메이션, 즉 변형 관계를 가지도록 설정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지금같이 저는 이제 뭐 로케이터라든가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 변형 관계를 만들어냈지만은 뭐 스무스 바인드를 이제 실제로 사용할 때는 오브젝트보다는 바로 조인트를 이용해서 변형 관계를 만들게 되겠죠. 네. 지금 뭐 준비를 했던 오브젝트는 이제 제가 다 그냥 삭제를 하겠습니다. 네, 로케이터도 삭제를 해버리고 다시 폴리곤 플랜 구조를 좀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딜리트 바이 타입 히스토리 그리고 스켈레톤 조인트 툴을 이용해서 조인트를 생성을 해주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스무스 바인드가 적용할 오브젝트와 조인트 순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스캔, 스무스 바인드, 옵션을 조인트 하이어리키로 선택을 해줍니다. 맥스 인플루언스를 2로 해서 apply 이제 조인트를 회전을 시키면 이제 그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발생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벌티스 포인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윈도우 제너럴 에디터 컴포넌트 에디터에서 이제 그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바로 어떤 조인트하고 어느 정도의 그 스킨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 강도 값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선택한 이제 두 개의 이 벌티스 포인트는 조인트 1번하고 2번하고 각각 0.5 정도의 절반씩 해당되겠죠. 그래서 토탈 1이 된다는 얘기죠. 0.5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조인트하고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벌티스 포인트의 그 스킨 관계가 그 강도 값이 50% 정도, 즉 절반 정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인트 1번의 50%, 조인트 2번의 50%, 둘 다 합해서 1, 즉 100%가 성립이 되는 거죠. 조인트 1번, 2번,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조인트 1번을 제가 이제 그 선택을 해놓고 뭐 이동을 하거나 회전을 했을 때 아까 선택했던 이제 이 벌티스 포인트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그 거리가 조금 이제 충분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조인트 2번의 영향을 더 받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강도 값이 0.5로 각각 배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는 이제 강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실제로 관계를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해 두셔야 됩니다. 해당 조인트하고 벌티스 포인트 간의 그 스킨이 가지고 있는 그 강도를 바로 흔히 보통은 스킨 웨이트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스킨 웨이트 값은 이렇게 그 컴포넌트 에디터를 통해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수치를 뭐 원하는 것을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값을 이제 바꿀 수도 있지만은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작업이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기 때문에 컴포넌트 에디터는 그냥 단순하게 수치를 그냥 확인하는 목적으로 종종 사용을 하고 실제로 어떤 그 조인트와 벌티스 포인트 간의 스킨 웨이트 강도를 조정을 할 때는 바로 스캔 메뉴에 보게 되면은 페인트 스킨 웨이트 툴이라고 불리는 이 기능을 사용을 해서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스무스 바인드가 이제 적용되어 있는 그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페인트 스킨 웨이트 툴을 실행을 하게 되면 네, 바로 페인팅 방식으로 어떤 조인트와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이 버티스 포인트 간의 그 스킨이 가지고 있는 강도 값을 재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조인트 1번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 범위를 보게 되면은 이 흰색에 가깝다는 얘기는 그 스킨 웨이트 강도가 1에 가까운, 그러니까 최대값에 가까운 쪽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뜻이고, 밝은 그레이라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더 약한 강도를 가지고 있게 되고, 블랙이라는 얘기는 바로 아예 영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페인트 스캔 웨이트 툴을 사용해서 리플레이스 오퍼레이션으로 바꿔서 그 값을 이렇게 그 제로로 바꿔놓고 제가 만약에 이 부분을 이제 그 페인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상대적으로 지금 영향을 이제 덜 받는 쪽으로 변형이 발생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그 형태대로 되돌아가려고 지금 이 버티스 포인트의 위치가 지금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밸류를 1로 바꿔놓고 페인트를 하게 되면 이제 바로 조인트의 변형에 따라서 형태에 좀 더 가까운 쪽으로 변형이 발생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조인트와 오브젝트 간에 그 스킨이 가지고 있는 그 스킨 웨이트, 스키닝이 됐을 때 그 강도 설정을 이런 식으로 보통 편집을 해서 수정 보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까와 같이 이제 그 컴포넌트 에디터를 통해서 일일이 수치로 값을 확인해서 타이핑을 해서 바꾸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직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페인트 스킨 웨이트 툴은 이제 뭐 앞으로 또 차차 설명해야 할 부분이니까 뭐 일단 개념적으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네. 다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스킨, 굿 바인드 포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스무스 바인드가 적용되어 있는 오브젝트는 보시다시피 그 트랜스폼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죠? 다 락에 걸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이제 이동을 하거나 회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인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이제 그 락을 풀어서 언락 셀렉티드를 해서 락을 풀어서 이제 그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사실상 스키닝 관계가 마치 끊어진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스킨 관계 효과는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사용자가 오브젝트를 이제 실수로 이렇게 아무데나 위치를 배치를 해놓고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그 스캔되어 있는 상태에 그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이 트랜스폼을 락을 풀어서 어떤 효과를 만들어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굳이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락을 풀어서 작업을 해 주십시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점이 어떤 그 캐릭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스무스 바인드를 적용을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그러면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함부로 스무스 바인드가 적용되어 있는 오브젝트의 락을 풀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십시오. 네. 다시 언두를 해서 언락을 하기 전에 락에 걸려있는 상태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스무스 바인드는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가 이렇게 스캐닝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트랜스폼은 락에 걸리고 이제 이 오브젝트의 전체적인 이동이라든가 회전은 바로 조인트가 가지고 있는 루트 조인트의 이동 회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스무스 바인드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무스 바인드가 적용되어 있는 오브젝트에 이 트랜스폼을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락을 풀어서 작업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스무스 바인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스무스 바인드가 가지고 있는 옵션을 중심적으로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